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송길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석사과정 박선아라고 합니다. 저희 PNU 펠로우십 성과 발표의 발표 주제는 초윤활 특성 구현을 위한 그래핀 기반 고체 윤활 코팅 필름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2차원 나노 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은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마찰 특성을 가지고 있어 표면 보호용 필름이나 솔리드 스테이트 윤활제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면적으로 우수한 그래핀 필름을 위해 화학적 기상증정법으로 합성된 CVD 그래핀이 많이 연구되는데, CVD 그래핀은 합성 과정에 금속 기판과 그래핀 시트의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이렇게 주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타겟 기판으로의 전사가 필수적인데, 이때 표면에 PMMA 레지듀 등 여러 오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과 표면의 주름은 그래핀의 우수한 마찰 특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깨끗한 표면을 가진 그래핀을 얻는 것과 표면의 주름들이 그래핀의 마찰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샘플 제작 과정입니다. 그래핀의 전사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웹 트랜스퍼 메소드는 그래핀 필름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MMA를 그래핀 위에 직접 코팅하게 되는데, 이러한 PMMA는 완벽히 제거되지 못하고 PMMA 레지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HBN Sacrificial Layer Mediated Wet Transfer 메소드를 이용하여 깨끗한 표면을 가진 그래핀 샘플을 얻었습니다. 우선 구리 기판 위에 합성된 HBN을 위에 PMMA 코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를 에칭을 해주고 필름을 클리닝한 이후에 이제 구리 기판 위에 합성된 CVD 그래핀으로 이 필름을 약간 뜨듯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PMMA HBN 그래핀 구리 상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구리를 에칭시켜주고 클리닝 해주고 이제 원하는 타겟 기판으로 전사를 해주고 이제 아세톤 용액에 담궈서 PMMA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SiO2 그래핀 HBN으로 이루어진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기존의 웹 트랜스퍼 메소드의 경우 그래핀 위에 직접 PMMA를 코팅하기 때문에 이 PMMA 리무벌 과정에서 PMMA가 다 제거되지 않아서 더러운 표면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의 방법으로 제작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핀이 직접 PMMA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표면을 가진 그래핀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나노스케일 프릭셔널 캐릭터스틱을 더 정확히 이미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깨끗한 표면을 가진 그래핀 샘플을 통해 그래핀 표면의 주름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래핀 층수에 따라 주름의 형성된 형태가 다른데, 보시면 이제 방향성을 가진 주름과 방향성이 없는 랜덤한 방향을 가진 주름, 두 가지 종류의 주름이 관찰됩니다. 방향성을 가진 주름은 이제 싱글 레이어 그래핀과 바이레이어 그래핀에서 모두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합성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랜덤한 주름의 경우 방향성을 가진 주름과는 반대로 싱글 레이어 그래핀 위에 많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밴딩 스티프니스 차이로 인한 것으로 바이레이어 그래핀은 싱글 레이어 그래핀에 비해 높은 밴딩 스티프니스를 가지므로 전사 과정에서 주름이 덜 형성되어 바이레이어 그래핀에서는 랜덤한 주름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가진 주름의 경우 이미징할 때 스캔 방향에 따라 마찰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스캔 방향과 이 방향성을 가진 주름이 수직일 때는 이 주름의 형태가 매우 마찰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서 평행하게 스캔할 때는 주름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플랫한 그래핀 영역과 마찰 시그널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러한 마찰 특성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디렉셔널한 주름에 대해서 이제 샘플을 약 15도 간격으로 회전시켜가면서 프릭션 시그널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90도 수직일 때 가장 높은 마찰 특성이 측정되고, 0도와 180도 평행할 때 마찰 특성이 가장 늦게 측정되는 약간 사인 모양의 비헤비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링클의 몰폴로지 때문인데요. 스키매틱을 보시면 이제 수직으로 주름에 관해서 수직으로 스캔하게 될 때는 이 순간적으로 컨택 에리아가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찰 특성이 크게 측정되어 이렇게 뚜렷한 마찰 특성을 보여주고, 이제 평행하게 스캔할 때는 이 팁이 그 주름 위를 바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이 두 주름면 사이의 어데이전으로 인해서 주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컨택 에리아가 좁게 유지되어서 플랫한 그래핀 영역과
비슷하게 마찰 특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체 마찰 시그널의 면적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서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링클의 그래프와는 달리 이제 특별한 주기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리고 디렉셔널한 링크를 포함했을 때 그래프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래프의 비헤비어가 아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디렉셔널한 링크들이 이제 마찰 특성에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플랫한 영역에 형성된 리플들이 더 도미넌트하게 프릭션 비헤비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밑에를 보시면 이제 같은 영역의 0도, 45도, 130도 다른 다른 스캐닝 각도에서의 마찰 특성 이미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을 보시면 지금 0도일 때는 주변 영역과 같은 마찰 시그널을 보여주는 반면에 45도에서는 주변보다 낮은 마찰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135도일 때 이미지를 보시면 주변 영역보다 높은 마찰 신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영역인데도 이렇게 다른 마찰 경향을 보이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영역의 마찰 신호와 이 주변 영역의 마찰 신호의 비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인데 90도 주기로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기 형성된 리플의 방향과 이 주변부에 형성된 리플의 방향이 달라서 각도에 따른 프릭션 시그널 비헤비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의 프릭션 애니소트로피가 리플 방향에 기인하는 것인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TS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FM 모드 중에서 이제 스캔 방향과 팁의 장축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제 FFM 모드인데요. 이때는 프릭션 프로퍼티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SM 모드 같은 경우에는 AFM 팁의 스캔 방향과 이제 팁의 장축의 방향이 평행이어서 시어 프로퍼티가 측정되고 더 높은 센시티비티를 가지기 때문에 결정 방향이나 이제 리플의 이미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TSM을 통해서 해당 영역,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영역과 주변부의 경계 부분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미징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TSM에서 이렇게 리플 방향이 이미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토믹 리플의 방향을 이미징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표면의 그래핀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플과 링클이 마찰 특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